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 예술선택 작곡 수업 그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음악을 이제 작곡하고 연주를 하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거의 혼자 연습하고 혼자 작업하고 하고 이 작업실이에요, 선생님 작업실. 네, 작업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는 게 선생님의 뭔가 좀 활력소예요. 사실은 활력소이기 때문에 매년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디오를 먼저 인사를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느낌이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서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이 뭔지를 좀 알면 작곡이라는 행위를 왜 해야 하는지, 작곡이라는 행위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작곡 이전에 음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음악이 세상에 왜 생겨났으며 언제부터 존재했고, 그리고 처음 음악 형태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뭔지 혹시 알아요? 사람은 모든 역사가 중요하다는 어른들이 그 말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역사가 중요해 라는 말.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 무언가를 알게 되려면, 그거에 대한 본질을 알려면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그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인간과 함께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를 알면 그거에 대한 본질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한테 왜 필요해서 이게 생겨났구나, 어떤 용도로 생겨났구나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올바른 사용법, 제대로 된 사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런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연도 읊고 뭐 언제 무슨 일이 생겨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언제 생겨났는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발전을 어떻게 했는지까지가 이제 그런 고찰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발전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형태였는지.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수업, 이 수업, 작곡 수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걸 아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음악의 원조격, 음악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좀 엿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원시 부족 사회의 모습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뭐 요즘에 뭐 병만족이 간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원시 부족 국가의 사람들이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할 일이 없죠. 사실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식만 그냥 전통처럼 그냥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그런 의식, 그런 제사 의식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은 막 석기 시대에 수렵 생활을 할 때, 인간이 수렵 생활을 시작한 부족 사회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곰족 단군 얘기 그런 신화에 보면 곰족 뭐 호랑이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족 시대였어요. 부족 시대에서 어떤 행사, 그럼 어떤 행사, 뭐 사냥을, 남자들끼리 모여서 사냥을 나간다던가, 아니면 전쟁을,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부족하고 전투를 해야 되게 생겼다던가, 아니면 뭐 성인의식 뭐 이런 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의식화해서 축제 비슷한 그런 걸 하죠. 그런 거에서 처음 생겨난 게 음악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게 유력한 어떤 그런 추측 중에 하나예요. 어떤 형태로 보여주냐면은
뭔가 두들겨요. 뭔가를 두들겨요. 뭐 그게 북일 수도 있고 통나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막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몸을 두들기거나 해서 소리를 냈어요. 뭐 박수도 마찬가지. 박수를 내거나. 그래서 소리를 내고 어떤 그 두들기는 소리가 있고 그 두들기는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같은 단어, 일정한 단어를 어떤 리듬을 맞춰서 외치죠. 네, 그런 게 약간 어떤 음악의 원시적인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전투하거나 사냥을 나갈 때 그거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뛰어간다던가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간다던가 뭐 그런 행위도 마찬가지겠죠. 한 명 두 명이서 채집을 나가는데 위험에 처해서 뭔가 뭐 휘파람을 분다던가 어떤 도구를 써서 소리를 낸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취했겠죠. 그거를 자기네 부족 사람들이 듣고 그게 위험 신호다, 뭐 어떤 뭐가 나타났다는 신호다라는 걸 알려면 어떤 일정한 방법을 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 부족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다른 신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정한 신호를 쓰기 시작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음악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사 의식 같은 느낌인 게 뭐가 있어요. 굿판이 있죠. 굿이 있죠. 그래서 굿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요. 소리꾼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어떤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북소리와 함께 뭔가 이렇게 말의 억양이나 뭐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비슷하죠. 어떤 그런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뭔가 두들기고 뭔가 같은 단어를 같이 뭔가 리듬과 고절을 맞춰서 뭔가 같이 외치고 노래처럼 그게 결국 노래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뭘 얻게 돼요? 전쟁전이죠. 무섭죠. 솔직히. 그죠? 무섭겠죠. 전쟁 가야 되잖아요. 혹은 사냥을 해야 돼요. 고물 사냥을 할 거예요. 혹은 호랑이 사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무섭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서우니까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업시켜주겠죠. 사람들을 업시켜줘서 내가 막 이렇게 좀 용기가 생기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간 수렵 생활 아주 되게 원시적인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프리카랑은 틀리게 땅이 좀 농사를 지을만 했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는 어떤 모양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모양이 됐냐면 노동요라는 게 생겼어요. 그 노동요는 어떤 거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영차 하죠. 다 같이. 우리 운동회나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 안 해봤어요? 네, 줄다리기 하면 영차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같이 영차 하죠. 그러면은 그걸 그냥 막 잡아당기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그냥 막 잡아당기는 것보다 한 번에 합심해서 잡아당기면 그만큼 한꺼번에 큰 힘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런 용도로 영차 하는 그런 노래를 씁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부들이 배를 저을 때, 노를 저을 때 우리나라 구음 중에 어기여디여 어기여디여 하는 게 있고 어기여차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약간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사투리가 섞인 그런 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를 절 때 어기여차 이렇게 다 같이 어기여차 하면서 똑같이 치는 거야. 그러면은 더 효율적으로 배를 저을 수 있겠죠. 혹은 어기여디여 이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노를 저은 거예요. 그거를 단적인 예로 우리 몇 해 전에 무한도전에서 조정경기 같은 거 했었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다 같이 구령 붙이면서 똑같이 노를 적기 위해서 구령을 붙이죠. 그런 거라던가 뭐 북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카누 경기였나요? 거기서 보면은 그 배 앞머리에 북이 있어요. 북 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북 소리에 맞춰서 이제 노를 젓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도 같은 용도겠죠? 네, 그런 북. 그런 거를 이제 배 사람들도 그렇게 쓰고
뭐 줄다리기 할 때도 그렇게 쓰고, 자,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런 걸 써요. 그래서 모내기 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모내기 노래가 있어요. 그 모내기 노래는 모내기는 이게 일렬로 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요. 일렬로 쭉 서서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 실을 붙잡고, 끈을 붙잡고 이렇게 실을 늘려놔요. 양쪽에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한 사람씩. 그럼 거기 일렬로 쭉 서갖고 내 앞에다가 모를 한 4개, 3, 4개 정도 이렇게 꼽는 거예요.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럼 노래 부를 때 뭐 이렇게 리듬이 있겠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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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3개 다 꼽았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끈이. 그럼 그 끈 따라서 또 이제 가서 또 이제 노래를 하면서 3개씩 꼽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노동요 중에 하나예요. 그 리듬 맞춰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 맞춰서 리듬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새가 끝내 있겠죠. 네. 가지런히 모를 심는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요령이죠. 그런 걸 노동요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외롭지 않고 합심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노래죠. 그죠? 네, 그런 거. 자, 그런 용도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서, 그건 되게 늦게까지 그 전쟁터에서 북을 썼는데, 남북전쟁 때도 그런 걸 썼어요.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좀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총을 쓰긴 썼지만 이 비거리가 너무 좁았어요. 너무 짧았어요. 사람이 전쟁을 하려면 사람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뛰어가서 사람 있는 데, 적군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다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북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직업이. 우리 북치는 소년 캐릭터가 어때요?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이제 목에다가 북을 걸고 북을 치죠. 이렇게 북을 치죠. 네. 북친 소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쟁터에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앞열에서 북을 치면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총도 없어요. 총도 없고 칼도 없어요. 북 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북 치면서 쫓아가고 그 북소리 듣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흥분해갖고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이제 북 치는 소년의 용도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되게 일상생활에서 아직까지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노동요랑 비슷하게 그런 원시적인 음악의 형태가 아직까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기 전에 선생님은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를 부를 때 친구네 집 앞에 가서 아름아 놀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요? 네, 여러분 엄마들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친구네 집에 앞에 가서 아름아 놀자 그럼 아름이가 나와요. 아름이랑 손을 붙잡고 또 이제 다른 친구네 집에 가요. 그럼 둘이서 같이 이번에는 민지야 놀자 이러면 민지가 나와요. 그럼 3명이 됐죠? 그럼 3명이서 또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또 셋이서 같이 그걸 부르면 또 친구를 불러모으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친구들끼리는 다 그렇게 해서 부르니까 어떤 어린이가 밖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면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다 알겠죠. 저기 어떤 꼬맹이가 어떤 집 꼬맹이를 놀자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친구 목소리를 알면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도 놀자고 부르는구나 라고 알겠죠. 예, 그죠? 선생님 반에 남자친구가 얼레리 꼴레리 아무개는 뭐 바보래요 뭐 이런 노래 들으면 되겠나요? 선생님도 놀려 먹을 때 그걸 썼고 선생님도 놀림 받을 때 그걸 썼던 것 같아요.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랑 사랑한대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한대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것도 되게 원시적인 어떤 음악의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 순번정 할 때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이렇게 가위바위보 포 이렇게 하죠. 네? 가위바위보 노래 그것도 노래죠. 리듬의 길이가 정해져 있고 높이가 있죠. 네. 그런 것들 아직도 쓰고 있네요.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원시적인 음악의 형태들을 아직도 쓰고 있고
누가 한번 그거를 하면 금방 우리는 하죠. 금방 해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다 쓰고 있어요. 예. 그게 음악의 사실은 힘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군데를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수련문화 했고, 수련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경사회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군 얘기도 했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뭐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유목민들 있죠. 유목민들도 사실 악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넓은 곳에 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뭐 가축을 불러 모아야 되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신호를 줘야 되거나 할 때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악기를 썼어요. 그런 음악의 어떤 방법? 요들송도 사실 그런 일환이에요. 요들송의 발성으로 말을 하면 내가 그냥 노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어떤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도 되고 더 멀리까지 퍼지는 어떤 그런 발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다음에 뭐 몽골 사람들도 그런 자기네들 특별한 어떤 그런 발성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발성법을 통해서 그게 멀리까지 퍼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 부족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발성법, 노래 방법. 그리고 이제 악기들도 멀리까지 퍼지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썼어요. 뭐 타악기를 쓰더라도 멀리까지 퍼지는 타악기. 근데 타악기에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스위스에서는 알펜호른이라고 해서 이렇게 긴 나팔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거기는 산간 지역이고 내가 이쪽 산에 사는데 내 이웃은 저쪽 산에 살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뭔가 신호를 할 때 멀리까지 퍼지는 악기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나팔 같은 거 써서 불면 이제 보내고 그런 걸 썼죠. 자, 여태까지 이제 그런 악기랑 음악에 대한 타악기에 대한 얘기, 그런 악기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노래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원시적인 음악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음악이 그러면 언제 생겼는지, 언제 생겼다고요? 거의 무슨 구석기 시대. 음악의 형태가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형태가 어때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죠? 인간이 시작할 때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음악을 행했나요? 자, 1번 규칙적인 어떤 리듬으로 뭔가를 두들겼죠. 네, 규칙적인 뭔가 리듬으로 뭔가를 두들겼어요. 두 번째, 그런 규칙적인 리듬으로 말을 했죠. 네, 단어나 문장을 규칙적인 리듬으로 다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동시에 말을 합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아직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걸 상상해봐요. 막 북소리가 나요. 북소리가 나고 뭐 우리 댄스 음악 지금 우리 K-팝에서 댄스 음악들도 북소리 많이 나죠. 타악기 소리 많이 나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약간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막 북소리 나고 우리가 그 북소리 맞춰서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춤추고 있으면 어때요? 신나죠? 신나니까 뭐예요? 소리도 지르고 막 야호 할 수도 있고 그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옛날 사람들은 어땠어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 북치고 뭔가 이렇게 장구치고 그러면은 어른들 이렇게 막 춤추다가 뭐라고 얼쑤 뭐 이런 거 하죠. 네, 그런 어떤 감탄사 같은 거를 막 내뱉기도 했겠죠. 네, 그런 게 약간의 그런 원시적인 방법의 음악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 이제 용도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멀리까지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의 어떤 그런 소리를 내는 방법, 뭐 휘파람을 분다던가 뭔가 이렇게 피리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걸 분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발성을 특이하게 해갖고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어떤 발성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방법도 썼죠. 그 행위의 용도는 뭐였어요? 그 효과? 용도는 뭐였나요? 네. 첫 번째, 의미를 전달했죠. 결국 의미를 전달하는 용도를 썼죠. 의미를 전달해서 사람들이 그 단어를 제대로 듣기 편하게도 해줬어요.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말을 하면 멀리서도 한꺼번에 말하니까 듣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썼지만 실제로 똑같은 리듬과 똑같은 멜로디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서 듣고도 그 멜로디만 들어도 저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미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감정을 고조시켰죠. 그래서 감정을 막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미 전달하고 감정 고조시키고,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뭘 해요? 협동심과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거를 막 고취시켜서 같이 뭔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줬죠. 음악이.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감정 표현을 시킬 수 있는,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작곡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기능을 가진 음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의 수업 시간에는 이 두 가지,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중에,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는 조금 뭐랄까 더 좀 심화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사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 가사의 내용을, 가사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그런 원시적인 어떤 이미지의 노래, 그렇다고 그렇게 원시적인 상태로 그냥 노래를 작곡하고 만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방식을 약간 도입을 해볼 거예요. 가사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그 방법으로 작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음악적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원시적인 방법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원시적인 방법을 써서 작곡이라는 행위에 접근을 해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곡이 탄생하는지 한번 관찰해보고, 괜찮은 곡이 있으면 우리 같이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